안녕하세요. 하루를 쓰다의 최성문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얼마 전에 낸 책 오늘을 부탁해에 실린 사랑과 용서라는 글입니다. 밥이 몸을 살린다면 사랑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누구나 온전한 사랑을 꿈꾸지만 사랑으로 마음 아플 일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언제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내가 준 것만큼 충분한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다른 언어입니다. 네, 책 오늘을 부탁해 실린 글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랑도 용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면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용서가 단짝처럼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 소중한 것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65명이 하루의 날짜를 직접 써서 완성한 2017년 하루를 쓰다 달력과 다이어리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북 페이지 하루를 쓰다나 070-7100-127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를 쓰다 후원금은 도시 빈민과 다문화 이주민 그리고 난민의 자립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부로 시작한 2017년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도 터키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만남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하루를 쓰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시간과 상관없이 서로가 얼마만큼 진심을 다해 진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터키에서의 일정은 참으로 짧았다. 2주 동안 터키와 터키 사람들을 알아야 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 거였다. 진실과 대면하고 싶은 내 열망은 컸지만 누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건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게다가 하루를 쓰다는 하루의 날짜뿐만 아니라 서명까지도 써주어야 했다. 처음 보는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쓰다 작업은 시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터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욱과 종환 부부가 있었지만 그들도 잘 모르는 이들과도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하루를 쓰다를 거절한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한 번은 한 젊은 여자가 탁신광장 거리를 걸어가는 우리를 붙잡고 한국 사람이냐고 반갑게 물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야세민 바하드리였고 17살로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였다. 제욱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을 소개해 주었다. 야세민 바하드르는 한국 드라마가 좋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눈이 작은 아이를 낳고 싶다며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먼저 다가와 호의를 보여준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에게 하루를 쓰다를 설명하자 그녀는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는 혼잡한 거리에 서서 작업을 했다.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손에서 3월 25일이 완성되었다. 10여 분 정도로 아주 짧은 만남이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한 명이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우리와 헤어질 때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터키에서 기대했던 만남은 내가 머무르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나는 제욱과 종한 부부집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식탁에 내놓은 과일 중에서 체리가 유독 맛있었다. 한국에서는 체리가 나지 않으니 아주 비싼 과일이었으나 터키에서는 체리가 아주 싸고 흔한 과일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리를 실컷 맛보았다. 터키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 체리에 대한 기억을 하루를 쓰다 작업에 담고 싶었다. 나는 체리 맛을 본 과일 가게 주인과 하루를 쓰다 작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인이 하루를 쓰다에 동참해 줄지는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작전을 짰다. 먼저 체리를 포함한 여러 과일을 산 뒤 아저씨에게 하루를 쓰다를 설명하고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로 말이다. 먼저 과일을 샀으니 거절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깜찍한 생각을 했다. 비실디즈 마나브라는 이름의 과일 가게는 별이 5개인 5성 가게였다. 맛과 품질이 최고라는 표시였다. 터키어를 잘 아는 제욱은 나 대신 아저씨에게 하루를 쓰다를 설명해 주었다. 15년 동안 몇 군데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했다는 아저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나는 얼른 연습 종이에 날짜를 쓴 뒤 아저씨에게 내밀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아저씨는 날짜를 써주었는데 내가 쓴 걸 계속 보면서 쓴다기보다는 그대로 그렸다. 나는 아저씨에게 날짜 밑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형태의 아주 간단한 사인 같은 글씨를 썼다. 나는 그제야 아저씨가 글씨를 쓸 줄 모른다는 걸 직감했다.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몰려왔다. 숫자는 쓸 수 있지만 서명까지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아저씨가 쓴 것을 들여다보았다.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서명일 것 같았다. 나는 아저씨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38세의 아저씨는 타히르였다. 타히르가 쓴 소중하고 멋진 하루는 3월 16일이었다. 가게에는 아저씨의 아들이 있었다. 터키는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방학이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 터키는 7월이었고 아들은 무료한 듯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아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아저씨와 아들에게 물었다. 12살인 웨메르는 3월 17일을 써주었다. 웨메르의 꿈은 파일럿으로 나중에 커서 비행기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별다른 일 없이 지루하게 하루를 보내는 아이는 이 동네를 떠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빠와 아들이 하루를 쓴 걸 들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쩌면 그들은 이 순간을 바로 잊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빠와 아들은 잊지 못할 소중한 하루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1년이 지나 터키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다. 과일 가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모양이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터키에서의 짧았던 그들과의 만남이 더 애틋하게 다가왔다. 하루를 쓰다는 공평한 하루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365명이 하루의 날짜를 써서 완성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성북예술창작터에서 하루를 쓰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유목민이 쓴 아시아의 하루 전후로 내년 1월 22일까지 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1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이니까요. 편한 시간에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보러 오세요. 성북예술창작터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나와서 2분 정도 걸어가시면 새마을금고 옆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 2017년 하루를 쓰다 달력과 다이어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쓰다 방송은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듣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누캐스트 홈페이지 www.nanucast.com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나누고 누리고 나누캐스트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소중하게 나눌게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올해의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